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초반에 약간 좀 불안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오늘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신고가 잔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 몇 개 나고 있게요. 한 10개 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 지수가 조금 오늘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별로 안 나려나 싶었는데 그런 거고. 42개 종목 그리고 거래소가 보니까 20개, 코스닥이 22개입니다. 엄청나죠. 진짜 가는 네. 데는 가는 진짜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섹터로 보게 되면은 방위산업 그리고 원전 이런 쪽에서 집단적으로 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섹터 플레이 집단도 있는데 독자적으로 신고가도 나거든요. 그렇군요. 바이오, 여행, 증권주, 심지어 건설에서도 신고가 찍히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세상은 넓고 네, 먹을 것은 많다. 근데 왜 내 포트에 넣는 거야? 주식 시장이 넓고 네, 네. 정말 수익 날 주식은 먹을 것은 많다라는 거를 이렇게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수 신경 안 쓰고 그렇죠. 네,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계속해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종목만 진짜 잘 고르면은 마음 편하니 네, 트레이딩 안 해도 수익이 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오프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네네. 진짜 종목 싸움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다시 들면서 오늘 또 랭킹쇼에서 많은 분들께서도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02-325-8200번호 연락 주시고 예. 유튜브에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나 이 종목 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네. 어떤 것든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달해님. 네, 경건 앵커님들 경건이라. 경건. 수경의 경, 이건의 건. 그리고 우리가 좀 경건해서 그런가? 잠깐만. 경건하진 않은데 아니 맞죠? 네. 경건은 뭐 오케이 하겠지만 저희는 네. 경건하진 않아요.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조금 네. 있는 거 맞나요, 별달해님? 네, 여쭤볼게요. 저희 수건입니다. 수건으로 저희 해주세요. 수건의 건데. 네. 네. 자. 윤종영님, 강사님 인사성 진짜 밝으세요. 항상 와주시죠. 네, 10시에 저 착석하자마자 인사 제일 먼저 해주시고. 그렇군요. 아, 로봇 올라오는구나. 네, 네, 맥세트 그렇습니다. 올라오고, 분위기가 이러네요. 야, 네. 항상 그래도 여기 오늘 오프닝에 좀 빠져있긴 하지만 그래도 로봇이라는 섹터는 항상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잘 가죠. 네. 오늘 종목이 거의 바뀌어요. 섹터 자체가 네.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같이 웃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진단 깊이 들어갈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죠. 오늘은 또 제가 담당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설문을. 네. 오늘 뭐 좀 네. 있었어요? 왜요? 오늘 없었을까봐. 아니에요. 네. 이것 때문에 네. 흰머리 더 생길 수 있어서. 흰머리 진짜 어떡하죠? 흰머리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제가. 방송에선 티가 네. 전혀 안 나는데.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요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주제이실 것 같은데 맞나요? 소비 트렌드. 소비 트렌드. 네. 소비 트렌드. 소비에 제일 돈 많이 쓰시는 소비가 어떤 거예요, 건행님은? 옛날에, 그러니까 요즘은 네. 안 쓰려고 되게 애쓰는데 의외로 제가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뭘 많이 사 먹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그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오히려 뭐 예를 들면은 맥주 같은 걸 사도 네. 그냥 마트 같은 데 큰 데 가가지고 왕창 사면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음주를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사오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먹고 싶을 때 딱 먹으니까 쟁여놓고 먹지를 못하니까 네. 오히려 이제 나중에 카드 같은 걸 다 명세서를 보면 화를 내면서 편의점 엄청 갔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작은 돈이 모이면 큰 돈이 되잖아요. 맞아요. 저의 소비 생활이 그렇거든요. 푼돈을 막 써. 그러다가 보면 되게 큰 돈이 돼 있거든요. 네.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나는 명품백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쓴 거를 내역을 보면 길거리에서 10,000원, 3만원짜리 사놓고 안 써. 그러면은 사실 그게 더 그렇죠. 약간 소비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그렇구나. 거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비 트렌드를 제가 주제로 잡아왔고, 네, 어떻게 풀어냈을지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뭡니까? 뭐냐면은 구독 결제를 부르는 치명적인 매력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맞아요. 구독까지 해서까지 맞아요. 돈을 쓸 정도로 매력템이 무엇인가. 요즘은 네. 그리고 모든 그런 기업들이 구독이라는 시스템을 넣기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진짜 구독 경제가 실현화돼 있죠. 일단 저는 쿠팡부터 구독하거든요. 네, 저희 집도 근데 두 번 가진 않고. 와우 회원. 와우 회원. 그거. 빨리 오는 거. 근데 그거를 네.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편리하고. 네, 그런 것도 해보니까 있고. 네, 망설였었는데 생성형 AI 핫합니다. 뉴스 및 매거진, 생활건강 요것도 많이 생활건강? 쓰세요. 생활건강. 생활건강에 쿠팡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건강 생활에 들어가나? 그죠. 그쵸? 생활 네. 쪽에 뭐 네. 먹고 사는 게 들어가 네. 있을 테니까. 네. 야,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저걸 솔직히 하나도 안 해요. 영상 스트리밍.
안 해요? OTT. OTT는 하나도 안 해요. 오. 제가 그래서 변호사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 영상 스트리밍 중에서도 옛날에 이제 그 유튜브를 한번 무료로 말고 유료로 써봤는데 네네. 유료로 쓰다가 무료로 쓰니까 진짜 답답하죠. 한 3주 정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 광고 안 나오고 이러면 유료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핸드폰 꺼버리면은 네. 같이 꺼져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쇼핑. 쿠팡은 저거겠다. 쇼핑 배달. 쇼핑 배달. 쇼핑. 그쵸. 이게 또 저녁에 야식 시켜 드시는 분들은 그 배달비가 아까워가지고 맞아요. 그 배달비를 또 구독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달비 아까워요. 너무 진짜. 아까워요, 진짜. 그래서 요즘은 그것 때문에 안 시켜 먹는데 그걸 또 그게 파고들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구독 결제 이것도 구독이 하나, 두 개, 세 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월 정규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꽤 찍힙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 못하는 치명적인 매력템이 있을 것인가. 네. 아마 여기서 한두 개 정도는 다들 있으실걸요. 무조건 있을 거예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내가 여기서 어떤 거에 구독에 빠져 있나 네.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서 5위부터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토마토 증권통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잘한다.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근데 그쵸? 저희 거는 네. 구독을 한다고 공짜야. 해서 뭐 돈 맞잖아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카로운데? 도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 우리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표정이 제일 밝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스마일 하고 계신데 요즘에 뭐 기분 좋으시죠, 전문가님? 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 같으면 요즘만 같아라 이렇죠. 진짜 전문가님의 전성시대가 표정으로 오늘도 드러나고 있고 전혀 지금 전선에 이상이 없으시네요. 표정으로. 대충 기억만 해봐도 지금 연결을 한 주에 한 번씩 하는데 네. 하실 때마다 뭔가 딱 잘 가고 있다. 오늘 또 로봇이 또 잘 가고 네. 있으니까. 이러다 네. 어깨가 하늘로 솟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혼자 한가위를 맞이하고 계시는 우리 네. 이재필 전문가와 오늘도 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의 이 기운을 조금 얻어가실 분들, 내 그럼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그럼요. 분들 연락 많이 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 김명진님께서 로봇 중에 또 하나 봐야죠. 로봇이에요. 네, 유진 네. 로봇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야말로 13%의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고 네. 이게 뭐 단순히 오늘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아주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10,000원 넘겠다. 그렇죠? 네, 근데 예. 사셨던 가격이 쫓아가신 것 같아요. 네. 11,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7%의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자, 지금 11,000원대면은 최근이 아니네요. 그러게요. 최근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네요. 상당히 뒤에 있는 예. 그런 가격대인데 네.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또 수익까지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봇 전문가님, 자, 우리 유진 로봇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유진 로봇은 가끔 뭐 어떤 이슈가 좀 있으면 움직이는 종목이죠. 얼마 전에 마인드봇이 나왔었죠. 근데 이 마인드봇을 만든 분이 그 유진테크윈의 그 신경철 대표가 이 유진 로봇을 창업한 분이에요. 근데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크진 않고요. 자, 그런 이유로 좀 움직였고 요즘 로봇 쪽들이 워낙 좋으니까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장하기 전에는 저도 로봇 주식들이 매매할 게 없었으니까 지금 뭐 요즘은 다른 종목들도 상장된 게 좀 있었지만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유진 로봇, 휴림 로봇, 뭐 사이맥스 그때 당시에는 사믹 THK 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그때 저도 매매를 좀 해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장되고 난 다음에는 매매 자체를 안 해봤던 기업인데요.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보면 대장줄 가장 기술력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종목을 잡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게 되면 저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디에서 샀든 수익이에요. 자, 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잡았으면 지금 17배 나왔죠. 우리가 17배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더블은 나와 있죠. 자, 근데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면 이 유진 로봇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월봉입니다. 작년에 17,200원까지 올랐었죠. 이거 세 토막 여기서 뭐 5,000원대까지 5,000원 근처까지 빠졌으니까 한 세 토막 이상 났습니다.
이게 올랐을 때 잘못 쫓아가면요. 그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요. 네이버가 2002년도에 상장돼서 한 400배 정도 고점 기준으로 보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때 2000년대 초,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럴 땐 네이버랑 경쟁하던 기업은요. 카카오가 지금 살아있죠. 뭐 그때 당시 이름은 다음이었었는데 근데 그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상장 폐지당한 종목들도 많아요. 그때 당시에 뭐 야후코리아 이런 게 굉장히 주가에 일었었죠. 또 라이코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 지금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런 것들 뭐 무슨 컴자, 넷자 이렇게 붙은 기업들 이런 쪽들 상당히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증권회사 다닐 때 그 고객분들이 상장 폐지 당해갖고 뭐 참 진짜 같이 참담한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이거는 주식시장이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어떤 태동하는 섹터 이런 쪽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수백 배 이런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도태되게 된다라면 끝내 살아남지 못한다라면 생존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이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아주 뭐 100% 이렇게 믿음이 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 보셔야죠. 자, 뭐 이거 과거에 로봇 주식들 제대로 상장 안 되고 매매할 거 없을 때 로봇 주식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싶으면 그럴 때는 한 번씩 매매하는 거지. 보십시오. 재작년에 보시면 여기 매출액이 한 440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어요. 2022년도에. 2023년도에는 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304억 정도가 나왔는데, 자, 요 3분기 실적까지 나왔네요. 보면, 한 242억 정도가 나왔겠네요. 자, 이게 최소한 매출이라도 막 늘어줘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적자였고, 작년에도 36억 정도 적자죠. 자, 이게 유진 로봇이 상장돼 있었던 게 제 기억이에요. 제가 이거 2005년, 6년 이때 이 유진 로봇을 되게 좋아하는 그때 증권회사 다닐 때인데요. 고객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진 로봇을 조금 그때부터도 매매를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살아남은 이렇게 상장돼서 업력이 이렇게 있다라면요. 지금은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좀 확실한 그런 종목이다라면 지금은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믿고 끝까지 들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로봇 쪽이 워낙 좋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뭐 그게 진짜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10년 동안 성장을 해서 8경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60조 달러니까 8경이 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크지야 못하겠죠. 뭐 경이라는 게 말이 경이지 뭐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 숫자니까요. 자, 하지만 엄청나게 커지는 거는 맞겠죠. 자, 그러면 이 유진 로봇 같은 종목을 만약에 처음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11,90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유진 로봇을 안 사고 1등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다라면 지금 아마 최소한 더블 이상은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 이거 언제 본전 올라오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뭐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가장 기술력이 높은 종목, 가장 대표주 그런 걸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엊그저께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았고 오늘도 마찬가지 윗꼬리를 달아요. 자, 요게 오늘 양선을 뽑아서 이거 돌파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소한 내일 정도까지라도 이걸 돌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그런 자리도 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조금 더 길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10분 봉으로 놓고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고점을 찍고 밀리는 지금도 조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양선을 쭉 뽑았던 자리 있죠. 그 다음에 저점 찍었던 자리, 그 자리가 9,670원입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보면 한 50원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이 자리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지켜주지 못하고 좀 밀려서 윗꼬리를 좀 더 길게 달거나 그러면 조정으로 갈 수 있어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지켜보시고요. 자, 뭐 오늘 만약에 이게 돌파가 전고점을 돌파가 나온다라면 뭐 한 11,000원대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 좀 지켜지는지 그 부분 보시고요. 지켜주고 뭐 오늘 일봉상으로 양선을 뽑게 되면 한 11,000원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그래도 안 되겠네요. 자, 일단 뭐 11,000원대 정도에서는 저항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하시면서 매일 이불킥을 하셨을 텐데 어떡해요. 네, 일단은 약간 조금 소심하게 목표가를 받긴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네. 우리 시청자님은 손실은 네. 안 날 수 있다라는 거에 우선은 조금 더 만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또 그렇죠. 이 예. 종목 자체를 앞으로 뽑으실 때에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냥 우리는 이제 뭔가 믿고 간다기보다는 일로 만난 사이처럼 약간 네. 좀 건조하지만 수익을 위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윤중현님께서는 어젯밤에 주신 종목 10% 야. 수익 나셨다고. 대단하십니다. 야, 축하해요. 종목이 뭐게요? 뭔데요? 네. 방산입니다. 방산? 네, 힌트 드릴게요. 갑자기 로봇 얘기하다 방산에서 순간 움찔하는데. 한국항공우주 감사합니다라고 네 전문가님께 남겨주셨는데 못 요즘 왜 이렇게 봤어요. 감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촉뒤 점점 계속해 살아있는 우리 전문가께 또 진단 받아보시면서 네.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로봇같이 아주 척척 진행을 해주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우사랑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네. 재룡전기가 되겠습니다. 또 재룡전기 하면 왕년에 또 이런 인프라 이런 거 얘기할 때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그렇죠. 예. 하지요. 매수 가격이요, 54,000원입니다. 좀 높네요. 54,000원이면 한번, 지난번에 시세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하신 건지, 네네네. 걸려있는 구간이 몇 군데 좀 보이기는 많아요. 해요. 예. 네. 자, 10%인데 계속 가져갈까요? 아니면 팔까요? 답답합니다. 전문가님 꼭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우사랑님의 재룡전기 요즘 다시 좀 올라가려는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안 되는데. 네, 네.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추가 매수도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요? 자, 재룡전기는 좀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치, 주가에 있는 위치를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요. 자, 여기서 저점 찍은 자리가 있죠.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지금은 그 가격대하고 그렇게 크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캔들이 이렇게 단봉이 나면서 좀 그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잘라 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다들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AI가 전력을 무지막지하게 먹는다 그러면서 전력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들은 항상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 고려해보고 또 다른 부분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봐도요 보유하셔야 돼요. 재룡전기가 시가총액이 지금 6,8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재작년에 영업이익이 나온 게 한 702억 정도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97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뭐 영업이익 970억에 시가총액 6,800억이라면 결코 비싼 주가가 아니죠. 오히려 싼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트럼프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뭐 지금은 바빠서 그런 것들 돌아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또 트럼프가 김정은을 뭐 만나네 마네 뭐 저 자필 편지를 주고받네 그런 얘기 나오면 이런 종목들 이게 재룡전기는 대북 송전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이죠. 그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고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주가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실적에 비해 비싸지 않은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바닥 다져가는 모습이고 자 지금 사회가 발전해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뭐 향후에 전력 수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뭐 트럼프라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뭐 등락은 있을 수 있어요. 주가 자체가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요거를 지금 뭐 54,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조금 비싸게 매수는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뭐 올라갈 때 이때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빠졌으니까 뭐 20선에선 지지 받겠지 하고 매수 들어가신 것 같아요. 20선이 그때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자, 근데 지금은 조금은 아쉽지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10% 정도시면 뭐 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계좌에 만약에 현금 여유가 좀 있고 그 자금이 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자금이다. 그러면 뭐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자금 여유가 있으시면 뭐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갖고 그러면 54,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뭐 한 4만 원대 중후반 정도, 후반 정도 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평균 단가가. 그러면 뭐 한 5만 한 2, 3천 원 정도 그쯤까지 5만 원 좀 위에 선까지 반등 나오면 추가 매수했던 거는 매도하고 원래 있던 것만 들고 가고 그런 전략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잘라서 팔 종목은 아니고 보유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계좌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략이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선 54,000원이지만 지금 42,600원. 네. 보유하시고 4만 원 후반대까지 가면 그 후반대쯤에서 추가 매수를 해 주시는 전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그 단가가 내려오면 52,000원대에서 익절 약간 해주고 나머지를 가져가자라는 관련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였습니다. 항상 어떤 전략이 이게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돼.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없으면 항상 늘상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네. 비중도 그리고 또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네. 너무 한 70%, 60%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돈이 있어도 그걸 더 사라고 하시는 전문가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는 가지고 가면서 전략을 한번 짜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100%면 뭐 부자 되는 거지 뭘 그래요. 근데 이게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이럴 수도 어렵네. 있고 사실은. 그렇긴 한데. 다양해요. 돈을 버는 방법과 내 스타일에 맞게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좀 여유분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5위 한번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공개할게요. 네. 자, 구독 결제를 부르는 다 치명적인 치명적이야. 매력템. 네, 다 5위. 치명적인데. 네, 보여주시죠. 5위는 요겁니다. 영상 스트리밍. 이게 5위밖에 안 돼요? 네, 5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매력적인 게 많다는 거죠. 저는 네. 한 2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항상 이 얘기만 해요. 드라마 얘기. 오징어 게임 2 이렇게 얘기 제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요즘 옷게. 옷게임 투수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내가 점점 멀어져 가고 네.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뒤끝 좀 있으시죠? 저요? 네. 당연 아니죠. 지금 변호석 얘기를 몇 네. 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그때 매일 하고 계셔, 지금. 당황한 걸 생각하면 지금 한 3주 더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영상 스트리밍이 이게 얘기 약간 뭐 내가 못 낄 수도 있잖아, 대화에. 못 껴요, 대부분. 네, 근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유일하게 스트레스도 해소도 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상 중요하죠. 스트리밍에 돈 많이 쓰시죠. 진짜 네. 근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하시더라고요.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왜냐면 개. 이거 재밌는 건 여기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오리지널. 하니까. 그렇지. 아니면 공유도 하시고. 그렇죠. 나는 이거 구독할 테니까 넌 이거 해. 그래서 아이디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도 하시고. 돈 아껴야지. 네, 어쨌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콘텐츠에 또 향유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구독 결제는 영상 스트리밍이고요. 네. 1시 반이 됐으니까요. 이 1시 구간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앵커 나와주세요. 네, 1시 30분 구간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양지수 잠깐 쉬어가나 싶었지만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1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데 이어서 앞으로 원자력과 가스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수주 확대가 기대되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장 초반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는 6%대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3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삼성전자 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3조 원을 소각하고 오는 5월까지 또 3조 원을 추가 매입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5만 7천 원 선을 돌파하고 2% 가까이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마감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오름테라퓨틱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기업을 공개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도 양호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현재 주가가 공모가 대비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방했다 이런 업계 전반의 평가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름테라퓨틱은 상장 이틀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공모가 2만 원을 한참 상회하면서 현재 구간에는 36,7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동국생명과학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공모가 9,000원 대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MRI 조영제 개발과 또 원료의약품 내재화 등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27%의 급등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16,0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4위에는 유일로보틱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메타를 비롯해서 빅테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이 로봇주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6만 5천 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묶어서 확인해보면 6위에는 휴림로봇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두 자릿수 상승률 가져가면서 2,77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로 내려와 보면 10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40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1%의 상승을 가져가면서 40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아래에는 두산 로보틱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10% 가까운 상승률 가져가면서 75,8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에는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던 유진로봇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13%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만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에서는 9,670원을 지켜줘야 하는 가격대다 이런 의견 주셨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9,83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18위에는 클로봇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면서 18,2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최근 방산주의 랠리를 견인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시총 톱10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에서 패싱당한 유럽의 정상들이 방위력 강화를 논의하면서 이 K방산 기업들이 장기 호황을 누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9%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60만 원을 돌파하고 63만 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9위에는 하나시스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35,2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15위에는 현대로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9만 1,000원 선 수준에서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9만 원 선을 약간은 벗어난 채 8만 8,000원 선 수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17위에는 LIG 넥스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나흘 만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면서 장중에는 32만 원 선 부근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리면서 30만 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8위에는 3A 로직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장에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소캠과 관련해서 호재성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캠에는 저전력이 장점인 LPDDR5X 디램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A 로직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당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이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9,400원 선 수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13위에는 제주반도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2만 원 선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9,000원 선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4%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제주반도체 바로 아래에 위치한 아이언 디바이스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지난 3일에 3,300원 선 수준까지도 밀렸지만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나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국내 유일의 오디오 팹리스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5,500원 선 수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16위에는 PIE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묶이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장 첫날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만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11,580원 선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넘어가 보면 우리기술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다는 점이 전해지면서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기술은 국내 원전의 계측 제어 설비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독점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도 현재 8%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하나오션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8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장 마감에는 결국 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장에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0.5% 소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오늘 강한 테마주들 속에서도 삼성전자 굳건히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상승세를 그려내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과연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긴 이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제가 한 작년 11월부터 외국인이 이런 삼성전자의 보유율, 비중 이런 걸 보니까 지금은 51%에서 49% 후반대까지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죠. 네. 자, 그런 입장에서 추세를 돌린다라는 건 결국에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전문가님, 삼성전자 언제 고개를 들까요? 자, 이 삼성전자는 고개를 언제 들까가 아니라 벌써 들은 것 같은데요. 자, 이 삼성전자 과거의 움직임들도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가장 안 좋았을 때가 2023년도였었죠. 자, 조금 주봉을 조금 길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한 6조 1천억 정도 나면서 실적이 가장 안 좋았죠. 주가 자체는 보시면 2022년도에 줄기차게 빠졌죠. 그리고 이 구간이 여기가 2023년인데 이때는 오히려 슬금슬금 올라오죠. 자, 이때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을 거다라는 거를 이 구간에서 반영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소각 10조 사서 1차분은 3월 말까지 3조를 소각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2차로 또 살 거고,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안전판들이 좀 있죠. 그리고 실적 부분들 보시면 지금 주가 하락은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HBM 쪽에서 이 SK하이닉스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엔비디아 쪽 납품이 연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망감들이 주가에 좀 너무 과하게 반영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가 여기 재무제표 한번 보시게 되면 내년에 예상치들 나오는 것들 연간으로 한번 보시면요. 내년 예상치가 그러니까 올해 예상치죠. 3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작년보단 좀 줄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6조 5천억까지 43조에서 6조 5천억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만큼 충격적인가? 그 부분은 또 저는 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의 그 PBR이라는 거 있죠. 자, 주당 순자산이 이 삼성전자가 거의 6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57,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PBR이 한 배도 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가 자체가 너무 과하게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고 벌써 고개를 들은 것 같아요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제반 이평선들 요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빨간 선이 20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 선이 60선이에요. 자, 요게 원래 골든 크로스가 나고 60선이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워낙 장기간에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20선이 60선 아래에 있죠. 자, 여기서 요런 장기 이평선이 요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이 요런 모습인데 요건 곧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볼 때 장기 이평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22평선까지 60선하고 20선 요 정도 보면 되는데요. 자, 요게 골든 크로스가 나가고 정배열이 된다라면 요거는 이미 좀 고개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번 기술적으로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62평선이 꺾이면 굉장히 오랜 동안 고생을 합니다. 여기서 꺾였죠. 작년에 이때 꺾여갖고 지금 무려 몇 달을 고생하다가 이제 평평해지다가 이제 고개를 살짝 드는 모습이에요. 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주가 자체도 비싸지가 않습니다. 싼 주가예요. 역사상 이 삼성전자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 지금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수급 관련해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주하고 그 전주 이때 수급의 변화 조짐이 좀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요. 작년에 7월 달까지 외국인들은 한참 많이 샀을 때 26조 정도를 샀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근데 하반기에 그거 다 판 거예요. 그러면서 현물, 선물, 수급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굉장히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 정도부터는 조금 이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달 들어서는 현물 쪽에서는 조금 순매도입니다. 근데 선물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1조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현물, 선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합산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삼성전자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이때 언제입니까? 이때. 자, 이 밑에 여기가 외국인들 매수 수급이 나온 건데요. 자, 이때부터 팔아도 진짜로 줄기차게 팔았는데요. 너무 팔았어요. 이제는 외국인들 크게 더 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팔 게 없을 것 같다라면 이제는 매수도 좀 들어오겠죠. 자, 수급의 변화의 조짐도 좀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벌써 조금 고개를 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해 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언제 고개를 돌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제 말과는 다르게 약간 돌린 것으로 좀 판단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바닥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수많은 삼전 주주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속이 터지긴 합니다. 워낙에 요즘에 속도감 있는 시장이어가지고 저희 윤주현님께서는 정말 4848이라서 먹고 수익을 냈습니다 했는데 진짜 4848 시장에서 삼전을 4848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속도를 더 내줬으면 하는 욕심을 조금 더 내보면서 삼전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할까요? 네.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종목 봐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로봇주 많이 올리셔가지고 별달 햇님 당첨되셨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산업용으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그렇죠. 네, 74,000원이신데 한지가 오래 되셨다고 74,000원이세요? 비중은 10%인데 언제쯤 팔아야 될지라는 매도 시점에 대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매수가 살짝 터치하네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애매한가 아니면은 다른 로봇주가 더 탐나시는 게 있으신가 어쨌든 약간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지치신 것 같아요. 네, 매도 타이밍을 여쭤보신 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까마득하거든요. 고점까지는 네.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로봇주하고 비교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앞서 봤던 로봇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평해 주시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좀 덩치가 있는 두산 로보틱스에 그치. 대해서는 네. 어떤 뷰이실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팔까요? 이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시가총액이 컸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두 종목을 같이 이렇게 분석해 갖고 말씀을 저 TV 방송에서도 좀 많이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로봇 산업들처럼 이렇게 커져가는 산업들, 이런 쪽에서. 자, 지금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라면 경쟁도 그만큼 엄청나게 치열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원가 경쟁력이에요. 원가 경쟁력. 제가 여기서 재무제표를 잠깐 좀 열어놨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작년에 저 매출액이 3분기까지 한 350억 정도 나왔죠. 근데 저 매출 원가가 한 25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530억 정도 나왔는데 380억 정도 매출 원가가 나오죠. 원가율이 대략 70% 선 정도, 그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이런 거는 인건비를 포함 안 시키고 내가 로봇 한 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파는 로봇이면 원가가 700만 원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원가율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돼요. 자,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협동 로봇 같은 경우 좀 더 싸게 파는데도 이렇게 남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부품들 다 만들 줄 알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휴보 만들면서 그 오준호 교수님이 그 부품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만들어서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부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체 조달을 하니까 원가가 이렇게 싸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좀 지속이 된다라면 또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내 이 원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만 다 살아남아서 시장을 독식할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싹 믿업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는 단조롭죠. 지금 뭐 다른 쪽을 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동 로봇이에요. 근데 협동 로봇이 뭐 그 중에서도 글로벌적으로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죠. 자,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니버셜 로보틱스라는 덴마크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 50%가 넘어요. 자,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는 그런 기업한테 경쟁이 안 되고,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 경쟁해야 될 것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쪽에서 원가 경쟁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은 로봇들도 좋고 그러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는 추가 상승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라면 이거 안 들어갔겠죠. 그 과거부터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비교해서 TV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실적은 더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지금 2024년도 실적을 살펴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 매출액이 530억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 2024년도에 468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더 늘고 성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매출액이 줄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렇게 좀 편안하고 뭐 성장할 것이다라고 계속 살아남아서 성장해 갈 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낙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워낙 다 좋으니까요. 일단 보유를 좀 하세요. 보유를 좀 하시고 8만 원 이상 정도에서는 좀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셨다가 8만 원 이상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원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로봇 주식이나 아니면 뭐 부품주들 감속기 같은 거 만드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8만 원 이상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긴 한데 그렇게 믿업지는 않다. 그렇죠. 일단은 8만 원 정도까지만 보실까요? 네, 그 정도에서 입절을 하시고 조금 더 좋은 종목 저희랑 함께 또 찾아보셔도 되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까지만 까지. 보고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땅콩님도 어제 네. 신의 한 수 보시고서는 힌트 많이 얻으셨나봐요. 감사하다고. 네, 네, 수익 이재필 나셨군요. 전문가님께 감사의 마음을 좋습니다. 많이 전달해 주시네요.
자, 네, 야인시대 통해서 하셨다고 아, 하네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로봇 종목들을 주로 좀 많이 오늘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랭킹쇼에서는 구독과 관련해 연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1위부터 5위 중에 5위는 지금 영상 스트리밍에 구독 비용을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요. 네.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네, 구독을 많이 하시는 게 뉴스하고 매거진. 요거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뉴스를 빨리 알아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저거는 연결이 잘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외국의 외신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소식을 그렇게 접하는 건 알겠는데 네네. 국내 거 관련해서 저렇게 구독을 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게 유용한가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게 아닐까? 그냥 요즘에 뉴스는 그냥 여기저기서 다 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뭔가 고급 정보를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구독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제가 네. 모닝쇼 할 때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저 돈 주고 해야겠구나. 외신 구독을 해야겠구나 해서 드는 게 외신은 돈 내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외신들을 모닝쇼 때 많이 모아서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물론 거의 다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만 네. 진짜 핫한 거는 진짜 잘 막혀 있어요, 살짝.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저도 풀리는. 해봤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 구독이 필요하겠다. 그것만 네. 막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어도 막혀요. 영어? 외신을 보면 뭐 하냐고 빨리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 옛날보다는 그래도 번역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네. 네, 많이 좋아져서 얼마 있지 않은 영어의 지식과 그리고 번역의 힘을 빌려서 우리에겐 파파고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네. 구글 쪽에서도 있는 또 거고. 외신 방송 하던 때 기억나네요. 힘들었네요, 진짜. 그랬어. 짧은 영어를 하려니까. 네.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전문가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열일하고 계신 저랑 3번이나 만나네요. 진짜 하루 종일 방송하시는 우리 김영일 전문가. 오늘 저의 단짝, 네. 방송 단짝.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하고 또 종목들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약간 좀 생소했어요. 엑셀 세라퓨틱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5027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건데요. 6,96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이제 사신 이후부터는 조금 부진하네요. 아니면 한번 그 팔 기회를 놓쳤든가 계속해서 현재까지는 우하향 지금 횡보를 좀 하게 되면서 수급도 조금 거의 없는 상태. 한 30%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작년 10월부터 거래가 끊겼네요. 거의 끊겼다고 봐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9월, 10월에 반짝 거래가 섰었는데 네. 너무 많이 쉬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양봉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성이 안 부족해. 차요. 네, 네. 부족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엑셀 세라퓨틱스 우선은 이게 이제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하고 또 관련해서 전략은 어떻게 짜갈까요? 네, 일단은 엑셀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모니터링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줄기세포가 잘 자랄 수 있게끔 이제 또 배지라는 것을 주로 개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또 액체나 고체 형태의 영양분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배지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기술력 자체는 이쪽에서는 확고한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세계 최초로 이제 또 화학조성 배양 배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이제 FDA 승인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또 이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성장기로 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또 이제 제품군이기 때문에 그런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숫자로 어느 정도는 찍히는 이 이슈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중국의 블루메이지 바이오텍이라는 이제 또 기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작년 매출이 약 1조 3천억 정도 달하는 중국의 거대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배지 관련해서 현재 엑셀 세라퓨틱스하고 또 이제 블루메이지 바이오텍이 또 이제 현재 이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호재성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또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블루메이지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업을 또 이제 미래에 또 어느 정도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엑셀 세라피틱스가 어느 정도는 또 이 수혜를 조금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블루메이즈 바이오텍 이외에도 현재 엑셀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 중국 내 또 다른 기업들하고 또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세라피틱스가 중국 내에서는 또 빠르게 영향력을 또 키워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제 미국에서 FDA 추진 중이니까 그 외에 이제 또 해외 쪽에 계속해서 좀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떤 중국 진출권 혹은 미국 FDA권 이러한 건들이 또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되면은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엑셀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구간이 지금 딱 보이죠. 121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1선 구간까지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마다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잖아요. 윗꼬리를 왜 그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구간부터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엑셀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5,000원 초반대부터 중반대 6,000원 정도 구간까지 일단은 소화를 좀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앞서서 굉장히 강력한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화해주면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앞선 매물 구간을 또 어느 정도는 삼켜준다라고 했을 때 7,0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엑셀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그냥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들고 가야 될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121선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 구간인데, 최근에 상승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물량이 그렇게 큰 폭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딱 이 정도의 약한 거래량이 50만 주 정도 됐는데 50만 주 정도는 일전에도 계속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그대로 이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윗골이 그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즉 현재 구간의 매물 구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만큼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추가적인 7,0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엑셀세라피틱스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또 이슈들이 점차 결과로 어느 정도는 나와주면서 5,000원 초반대에서 6,000원 정도 구간까지의 이 매물 구간을 굉장히 강력하게 소화를 해줘야 7,0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저는 추가 매수 구간을 노린다라고 하면 5,000원 초반 구간에서 6,000원 구간,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는데 굉장히 좀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 어찌됐든 성장 산업이고 엑셀세라피틱스가 이 배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캐파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어떤 이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선 구간 소화해주고 살짝 눌리는 구간에 저는 추가 매수를 노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차 목표가 7,0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엑셀세라피틱스는 다가오는 호재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할 때까지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은 네. 좀 보유를 좀 하시고 추가 매수도 우선은 추천은 안 하십니다. 다만 이제 매물 소화를 할 때 아주 시원하고 강력하게 하면 추가 매수 생각해 보시고 7,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 네. 수익을 최대한 수익은 적겠지만 손실 최대한 줄이는 전략도 권유해 드립니다. 네. 이 종목 저희가 넘겨드리면서 극한 직업이다. 요것도 자세히 아실까 싶었는데 진짜 공부 많이 하신다. 그렇죠? 진짜 매 방송 때마다 나오는 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완독이 생각이 저희 듭니다. 전문가님. 예. 믿을매. 네, 김영일 전문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시판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종목을 올리시는 분들 계시고요. 네. 써니님께서 금호석유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저희 설문 답변은 좀 어때요? 예. 지금 207표 정도 설문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치명적인 매력템은 쇼핑 배달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거봐, 저처럼 쿠팡 다 와우 회원이시구나. 그리고 네. 생활 건강이 생활에 생활 뭐가 있을까 건강. 생각해봤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뭐 밥솥 그리고 정수기 이제 이런 것들이 생활 가전인데 이런 것도 요즘은 다 렌탈이 되잖아요. 맞죠. 네. 저희 집은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요거 돈 꽤 나갈 것 같은데. 그 요즘은 네. 맘만 먹으면 거의 집 안에 있는 그 살림살이를 전부 다 구독템으로도 바를 수가 있어요. 침대 매트도 침대. 그렇게 하지. 네, 맞아요. 뭐 이것저것 다. 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까지 비싼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모이면 모아보면 떼대요. 그렇습니다. 저희 박간 양반이 저희 집 그 생활비를 다 관리하셔가지고 얼마 내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이게 한 20만 원 가까이 나가지 않을까 한 달에? 싶은데. 예, 한 달에 10 얼마는 구독비만? 나갈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생활 쪽으로 해. 가전 생활 쪽으로 쪽으로. 렌탈. 네, 네, 비용만.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절대 필요한 네. 것만 구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물 같은 거를 반드시 이제 정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네네네. 안 그러면 물을 평소에 아나운서기도 해서 그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마셔요. 하마도 아닌데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야, 이거 차라리 돈 주고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 쪽에선 그거 하나 정도. 쓸 때는 또 쓰시는 분이세요. 네, 여태까지 잘 물은 쓰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비싸게 나올까 제가 다 필터 갈아요. 예. 물은 좋은 거를 먹어야 돼요, 진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압도적이에요. 받아보면서 네. 계속 받아보면서 금호석유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 써니님의 종목이세요. 네, 매수가가 14만 원, 비중 10%입니다. 이 가격에서 팔아야 될지요.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상승하는데 아직까지 매수가까지는 안 왔어요. 매도 고민을 하신다. 12만 3,400원이거든요. 지금 현재가가. 많이 그럼 참으셨네요. 아까우신데 왜냐하면 요즘에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거래가 한번 빵 터지면서 양봉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금호석유만 좋아지는 건 아니고 네. 요즘에 요 섹터 자체가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있어서 원인 분석 뭐 많이 하더라고요. 뭐 LNG 때문이다. 만약에 이제 업황이 살아나는 거라면 네. 더 좀 가져가 보시면 그러게요.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팔기는 조금 아까워 보이거든요, 전문가님. 최대한 손실은 피하자라는 주의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는 게 좋을지 요즘에 추세 살아나는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호석유요? 일단은 약간의 테마단의 효과가 살짝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워낙에 석유화학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 업황 자체가 안 좋았었잖아요. 뭐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뭐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완전하게 저가 공세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제조업 쪽에서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제품들에 대해서 완전 이제 저가 공세, 공급 과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타격이 컸었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까지 또 겹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석유화학 쪽은 실적이 좋지 않아지는데 성장 동력 또한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석유화학 기업들 보면은 기존에 이제 어떤 제조하고 있었던 제품들 외에 무언가 이제 다른 사업적으로 좀 진출을 하면서 성장 동력을 찾는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2024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3%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영업 손실이 2024년에 8,900억 정도, 전년 대비 157% 하락을 했죠. 뭐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제 뭐 하나솔루션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이제 또 화학 기업들, 석유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일단은 금호석유는 그래도 굉장히 좀 선방을 해준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 대비 24% 감소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뭐 실적 선방을 한 가장 주요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뭐 합성 고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1년 사이에 또 이제 고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커피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뭐 그다음에 코코아 가격도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조만간에 또 이제 그 뭐 아메리카노 가격이나 이런 것도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커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거는 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고무도 굉장히 지금 뭐 수요가 많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금호석유가 실적 선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MB 라텍스 등등 해가지고 의료용 라텍스에 들어가는 이제 또 재료들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상당히 실적 선방을 해줄 만한 제품들이 금호석유는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관세에 대한 반사 이익도 받을 수 있는 쪽이 지금 이 MB 라텍스 고무장갑에 들어가는 요 소재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석유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기댈 곳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최근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석유화학주들이 올라가는 배경 자체는 일단은 역시나 뭐 미국발의 어떤 훈풍의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최근에 트럼프가 LNG 수출을 더 늘리겠다, LNG 생산량을 아예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석유화학이 그대로 이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 쪽에서 이제 훈풍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이 제재를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제가 되면은 러시아산 또 나프타를 들여와서 원가를 또 어느 정도는 뭐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복합적으로 이제 뭐 테마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금은소규는 가장 실적 선방을 해줬고,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이제 또 주가의 상승에 원동력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구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금연소고를 필두로 해서 석유화학 쪽이 지금 업황이 완전하게 좋아졌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죠. 지금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고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의 LNG 수출, LNG 생산량 늘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외에 결론적으로는 또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업황 반전에 대한 어떤 키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저가 공세를 멈추지를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빠르게 반전될 만한 요소를 아직까지는 기대하기는 조금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슬슬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게 되면 금호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딱 지금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게 되면 금호석유가 일전에 이제 물동량 폭발할 때, 요때 유가 올라갈 때, 요때 30만 원까지 딱 찍었다가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사실 항상 깨지 않았었던 게 요 12만 원 중반대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만 원 중반대가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약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 약 2년 반 동안 깨지 않았었던 저가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저가를 깨버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저가 부분이 2년 반 동안의 매물이 쌓여버린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이 저항 구간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한 위치가 현재 구간 12만 원 중반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부는 훈풍,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 부는 훈풍이 추가적으로 유지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뭐 13만 원, 14만 원까지 노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재 분기점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가 힘을 다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는 대응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 추가적인 상승이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딱 매물대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분기점이 될 수가 있고, 상승을 하면은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는 손실만에 혹은 뭐 매수가 정도의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한동안 석유화학 쪽들은 지금 당장의 성장 동력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쉬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쪽의 LNG에 대한 이 훈풍 기대감이 과연 얼마나 커질 수 있을 것인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대응을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리도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무언가 이제 좀 트렌드만 잘 파악을 하면은 굉장히 수익을 좀 잘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요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먹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제 이 다른 쪽으로 만회를 노리면은 기회비용도 좀 손실하지 않고 충분히 수익은 빠르게 만회를 할 수 있는 게 현재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요 구간 뚫어주면은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서 더 빠르게 수익 만회를 노려보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추세에 이어질 가능성 많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네. 대응의 영역에 딱 진입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타이밍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의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그러면 네. 얼른 랭킹 3위 한번 공개를 네. 하고 예지 앵커 만나보죠. 자, 3위 보여주시죠. 3위는요. 구독에 돈을 많이 쓰시는 게 쇼핑하고 배달. 아주 크게 공감합니다. 네, 배달비 아껴야죠. 이게 네. 배달비가 아까워서 한때 직접 가서 픽업해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가까우면. 네. 픽업해오는데 네. 그 5분도 안 되는 걸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서터레스. 한 달에 그냥 한 번만 시켜 먹고 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뜰하게 또 이제 구독 경제를 통해서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몸도 편하고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에이, 방법인 것 예, 같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지앵커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데 빨리 불러보겠습니다. 현재 좋습니다. 어떤 정보들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바로 알려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사이에 또 시장의 관심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지 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위로 확인해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바로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차량과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 차량에 그록3가 탑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테슬라가 폴라리스 오피스 웹 서비스를 도입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솔트럭스와 AI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11%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7,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동국생명과학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상장 이틀차의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16,000원 선을 바라보면서 27%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오늘 질문으로도 만나봤던 삼성전자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나흘 만에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2%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4위에는 PI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순위권에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 14%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13,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6위에는 LS 일렉트릭이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의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시장의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상승분을 약간 반납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에 3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 13%의 급등이 나오면서 27만 2천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 여전히 로봇주들도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7위에는 SP 시스템스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12%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10,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 전진건설 로봇 순위권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건주가 또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진건설 로봇은 3거래일 만에 오늘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3%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14위에는 대동기어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0.4% 정도의 반등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23,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9위에는 텔레칩스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텔레칩스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까지 나흘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나 구글 등과의 주요 협력사로 알려져 있는 미국 윈드리버와 로봇용 반도체 사업 협력 소식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0% 넘게 강하게 오르면서 20,000원 선을 바라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다소 달리면서 5%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1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로 내려와 보면 11위에는 3A 로직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1시간 사이에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12%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9,2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2위에는 코어라인 소프트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20% 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가 미국 FDA로부터 자체 AI 소프트웨어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장에 다시 한번 10,000원 선을 돌파하고 현재 구간에는 11,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 보면 17위에는 이삭 엔지니어링이 순위권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4%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4%까지 오르면서 10,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xAI가 미국의 서버 업체인 델테크놀로지와 7조 원 규모의 서버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삭 엔지니어링이 이 델테크놀로지와 공동 영업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리면서 4%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9,4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아래로 내려와 보면 18위에는 원익홀딩스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도 21% 강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장에도 9%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면서 언뜻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3,500원 선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끝으로 20위에는 아이빔 테크놀로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6%까지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11%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5,78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순위권 확인해 보면 LS 일렉트릭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고요. 이를 비롯해서 전력기기주의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관세에 대한 우려도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관세 과연 이제 전력기기를 어느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건지 뭐 두 개 다 겹쳐 있으니까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AI 대 트럼프 관세 전력기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오늘 시장 LS 일렉트릭 필두로 해서 또 전력 인프라 종목군들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수출이 되는 변압기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2022년에는 이제 한 7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2023년에는 또 이제 뭐 14억 수준, 뭐 그 다음에 18억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뭐 작년까지 해가지고 40억 달러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변압기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 이제 또 우려감이 생겨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또 이제 변압기 쪽도 일단은 비켜나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이 최대 60%까지 일전에 반덤핑 관세를 또 부과받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 이제 또 그때 당시에 미국 상무부로부터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60.81%, 뭐 그다음에 효성중공업하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37% 정도의 관세를 부과받았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이제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한국산 변압기가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뭐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또 관세를 매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더욱더 이제 매출폭이 좀 더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변압기 매출이 미국 쪽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생겨나는 부분은 뭐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초고압 변압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저고압 쪽이 조금 더 수출 비중이 높거든요. 초고압 변압기가 다른 이제 또 업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업계에서도 어찌됐든 지금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를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고율의 관세를 좀 매길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기대감이 더욱더 크고 미국의 현재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고율의 관세 또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최근에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또 관세를 뭔가 이제 정말 강력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완전하게 이제 협상용 카드로 좀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국에 필요한 어떤 산업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뭐 저자세로 나간다라든지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행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전력 인프라 쪽은 오히려 좀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력 인프라 쪽은 또 올해 확실하게 숫자가 찍힐 것들도 있는 기업들이라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뭐 이 부분은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었고 지금 LS 일렉트릭이 오늘 방금 이제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LS 일렉트릭이 이렇게 치고 나간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전에는 원전, 뭐 그다음에 로봇 쪽이 돌았는데 지금 오후에는 이쪽이 받아주잖아요. LS그룹주들과 그다음에 지금 뭐 산일전기, 일진전기 등등 전력 인프라 쪽에 수급을 받아준다라는 건 이제 또 수급을 넘겨받는 쪽이 전력 인프라 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제 또 후속 주조를 좀 찾을 노력을 해야겠죠. 현재 대장주가 LS 일렉트릭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과연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쪽은 어디가 될 것인가.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또 오후장의 특이성을 보게 되면
경우에는 비단 이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AI,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나 AI 반도체 쪽도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장에 되면서 이제 흐름이 오전에 갔었던 것들 로봇이나 이제 이쪽에서 약간은 수급을 그대로 이쪽 AI 쪽이 넘겨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력 인프라 그 외에 AI, 뭐 AI 반도체 이쪽 오후에 상당히 괜찮으니까 이번 주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모자람이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은 관심권에 둬야 되고 오늘 움직임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봅니다. 네. 그리고 관세에 대한 거 걱정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협상이 더 먼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과 함께 네. 지금 국내 기업은 초고업도 있지만 저고업에서도 포션이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우선 관심권에 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력에 대해서는 기후에 불과하다. 네, 우려보다는 오히려 기대 요인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 하나 더. 또 스피디하게 가볼까요? 자, 네. AI 쪽에서 한글과 컴퓨터 보겠습니다. 네, 전 네, 아직도 네. 이 프로그램을 문서 작업에만 쓰고 있는데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 1% 오늘 상승세 보이면서 힘내고 있고요. 네. 걸려있는 구간이 많아서 좀 최근이라면 높을 때 사셨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 더 하락, 24,350원에 5%입니다. 네. 적은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에서는 약간 높은 수준에 속하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약간 변곡점 구간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은 더 들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추세를 좀 타고 가는 그림이 약간은 형성이 되고 있죠. 60에서 타고 추세를 좀 타고 가는 그림이 형성이 되고 있고,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거인의 시선 진행을 할 때 AI 쪽을 이제 또 슬슬 보셔야 된다. 요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트렌드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수급을 계속해서 같은 구간 내에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오전에 로봇이 갔고 원전이 갔다. 그러면은 내일 갈 것도 또 뭐가 있을까? 원전 로봇을 보는 동시에 또 다른 쪽에서 쉬어가고 있는 쪽들을 봐야지 우리가 동시에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딱 봤을 때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쪽은 로봇이랑 원전. 그런데 현재 쉬어가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AI 소프트웨어가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현재 이스트 소프트 대장주가 계속해서 추세를 갖춰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보게 되면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폴라리스 그룹주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는 좋은 모습을 갖춰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 센즈랩이나 모니터랩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딥시크에 대한 어떤 파생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이제 추세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 받는 수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관심받는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저항 구간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5,000원 중반대, 그 다음에 26,000원, 그리고 28,0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소화하기에는 최근에 들어온 수급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글과 컴퓨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되 1차 목표가 25,000원 중반대로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뭐 AI 쪽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종목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의료용 AI 쪽에 뭐 토마토 시스템 같은 이런 것들 조금 더 좋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컴퓨터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좋겠지만은 다른 쪽의 선택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어 컴퓨터 하나 또 추가적인 종목도 나옵니다. AI도 이렇게 좀 순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 25,000원 제시합니다. 네. 태양과 바람님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저희 태양과 바람님뿐만 아니라 오늘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채택해봤거든요. 좋아요. 예. 가격은 99,700원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15%. 더 하락할까요? 요즘 추세 안 좋잖아요. 지금 음봉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네요. 이게 반등 각 잡나 싶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또 급격히 꺾이고 있는 상태. 네. 그런데 저희 바람님의 희망은 중기 보시나 봐요. 중기로 가면은 13만 원 도착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요즘에 흔들리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원인 파악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반등 중기까지 보면 이 정도 가격 가능한지 좀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네, 뭐 일단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매출이 5,589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은 계속해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영업이익은 600%가 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실적 성장세는 어마어마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HBM ETC 본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뭐 여전히 시장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이에 대한 어떤 ETC 본도에 대한 어떤 기술력 그리고 경쟁사 대비 확실하게 뛰어난 어떤 품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HBM 장비 쪽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약간의 이 조정폭이 좀 커졌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경쟁사의 출현 그리고 실적이 어찌됐든 기대에 대비해서는 컨센을 살짝 하회했었던 부분,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단가 수준이라면 그냥 묻고 가셔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워낙에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봤잖아요. 뭐 여전히 지금 현재 AI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레거시 쪽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HBM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제 길게 좀 봐야 되는 게, 올해 SK 하이닉스에서 분명하게 HBM4에 대한 양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BM 쪽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올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감도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BM에 대한 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HBM 장비에 대한 수요도 이제 또 작용을 할 거고, 그게 이제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HBM4 양산 시작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대로 또 신규 장비의 매출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실적 회복되고 그 다음에 4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지금 현재 올라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미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단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요 60일선 구간 있죠. 이 60일선 구간만 깨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그대로 바닥 확보해주고 그대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구간에서는 그대로 이제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모자람이 없다. 60일선 구간만 깨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4분기에 새로운 이제 HBM4 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대로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끌어올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12만 원 중반대에 1차 매물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삐바삐 움직여가지고 한미반도체 네. 오늘 한 3-4분 올려주셨는데 한미반도체까지 다행입니다. 저희 봐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진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랭킹과 관련해가지고 소비 트렌드입니다. 이제 1, 2위가 남아있는데요. 오늘의 1, 2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 2위가 근데 AI하고 표차가 많이 나요. 생성형 AI에 대한 구독이 전년 대비 220% 증가했대요. 네, 돈 와. 쓰시는 분들이. 엄청나네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챗 GPT시래요. 네. 요즘은 뭐 간간히 뭐 기획안 같은 거 만들거나 이럴 때는 생성형 AI 많이 쓰고 대학생들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네, 같은 시간에 들여가지고 훨씬 더 업무 효율 높일 수 있으면은 절대 돈을 아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 또 반대로 그걸로 만든 걸 찾아내는 AI도 있대요.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빨리 이게 주식 시장도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고 이런 그렇지 것도 좀 않을까요? 보면 그래서 빨리 트렌드를 쫓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오늘도 또 네. 이렇게 한 개 또 랭킹으로 배워 봅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시장 상황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보다 신고가 종목 더 늘어나면서 양시장 합산해서 51개 나오고 있고요. 10개 늘었어요. 거래소가 2,600을 안전하게 다져나갑니다. 네. 2,624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요즘에 진짜 열일하다가 오늘 조금 거래소보다는 쉴 때도 뒤처지긴 있어야죠. 하는데 네. 네, 양호해요. 771선에서 770선 다지기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장도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